태풍 페이파, 일본 앞바다서 폭발 직전. 한반도에도 불길한 그림자. 일본 홋카이도에서 중국 북부로 뻗은 초대형 고기압 디그라 형성된 가운데 15호 태풍 페이파가 마침내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불과 180km 해상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의 하늘은 거대한 실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 중부지방을 때리던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동해안으로 불어닥친 강한 동풍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구름을 밀어넣으며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불길한 긴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괴물의 스펙, 태풍 페이파의 현재 위력은 중심기압 992헥토파스칼, 중심풍속 초속 18m, 강풍 반경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조 중급, 시속 25km의 속도로 북상하는 이 괴물은 아직 완전한 폭발은 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붕괴와 역습 사이. 현재 태풍의 순환 중심 일부가 노출되며 발달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안정한 상태가 더 큰 위험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서는 강력한 남풍이 몰아치며 상층에서는 연직 시어가 발생해 대기 불안정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화의 징후이자 동시에 폭발의 전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진로, 더 큰 공포. 태풍 페이파의 향방은 편서풍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로 내려온 편서풍이 태풍의 길을 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늘 밤부터 태풍은 북동쪽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 경로 변경이 언제, 얼마나 급격히 일어났느냐에 따라 일본은 물론 한반도 동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종 경고. 태풍 페이파는 단순히 일본 앞바다를 스쳐 지나갈 폭풍이 아닙니다. 거대한 고기압기라 충돌하며 그 힘은 약화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로 뒤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상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번 태풍,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 주말 하늘은 다시 한번 동아시아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방심은 곧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15호 태풍 페이파가 마침내 일본 시코쿠 해안에 상륙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일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반도 역시 그 후 폭풍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위태로운 균형. 내일 밤 페이파는 도쿄 남쪽 해상을 스쳐 지나 6일 아침에는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어지는 듯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불어닥치는 강한 동풍이 동해안을 때리며 강원 영동 지역에는 여전히 집요한 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공급 차단, 그러나 끝이 아니다. 서해상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던 수증기는 동풍 강화에 동시에 차단되며 중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겠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오후 들어 바람이 북동풍으로 바뀌는 순간 영남과 호남 지역이 불안정 대기 폭발에 휘말려 곳곳에서 소나기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극단의 온도 분열. 내일 낮 기온은 21도에서 33도 사이로 경남과 전남 내륙은 32에서 33도까지 치솟으며 찜통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동해안은 동풍의 영역으로 선선함을 유지하며 동서로 갈라진 기온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다른 계절이 동시에 펼쳐지는 셈입니다. 티베트 고기압 다시 북상한다. 더 큰 문제는 태풍이 일본으로 빠져나간 뒤 찾아옵니다.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티베트 아열대 고기압이 남부지방을 향해 다시 북상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고온다습한 아열대 공기가 남한을 덮으며 9월임에도 불구하고 낮 기온은 34도까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끝났다는 말은 아직 금물입니다. 저녁 폭발, 수도권도 안전지대 아니다. 저녁 무렵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호남 지역에 몰려오면서 수렴성 폭우가 시작됩니다. 밤이 되면 이 폭우는 수도권과 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태풍은 일본으로 갔다는 착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역시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데도 뒤늦은 폭우 공습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페이파는 내일 밤 도쿄 부근 해상을 지나 동쪽으로 이동하겠지만 그 여파는 결코 일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동해안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끈질긴 비, 영남 호남은 소나기 폭탄, 남비 내륙은 아열대 폭염, 수도권은 돌발 폭우. 이번 주말 한반도는 태풍이 스쳐도 재앙은 남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할 무대가 될 것입니다. 29도 끓는 바다, 하늘은 폭발 직전, 한반도는 정체전선과 습격폭우의 인질이 되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평온이 올 거라 믿었겠지만 이번 주 한반도 하늘은 오히려 더 위험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 끓는 바다, 괴물의 연료. 현재 서해와 중국동의 해수 온도는 29도 이상. 바다 스스로가 폭풍의 가마톡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뜨거운 바다는 육상에서 멀어지는 태풍 잔여 세력과 맞물리며 새로운 괴물, 정체전선과 집중호우를 강화하고 있다. 이중전선의 음모. 6일 새벽 요동반도와 중국 내륙에서는 제2의 저기압이 태동한다. 동시에 아열대 고기압은 중부지방으로 북상, 산둥반도 일대의 한랭전선은 마치 느린 칼날처럼 움직이며 한반도로 겨누고 있다. 이 느린 전선이야말로 이번 주 주말 한반도 최대 위협이다. 수도권 직접탄. 아침이 밝자마자 서해에서 남서풍을 타고 밀려온 수증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첫 비를 뿌린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6도 사이. 그러나 남해안과 제주에선 여전히 열대야가 밤잠을 앗아간다. 낮이댕에는 한랭전선 전면에서 부는 남서풍이 강력한 폐인 현상을 일으켜 충청과 동해안은 찜통폭염으로 변한다. 저녁의 붕괴 시나리오. 진짜 충격은 저녁 이후다. 국한된 지역에 머물던 한랭전선이 서서히 남하하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폭우가 폭발한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퍼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물이 불어나고 도심은 삽시간에 침수될 수 있다. 정체전선의 덫. 이 한랭전선은 단순히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다. 서해의 고온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이동이 느려지고 마침내 정체전선으로 변질된다. 정체된 전선은 곧 멈추지 않는 비를 뜻한다. 곳곳에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퍼부어지고 강원 영동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된다. 7일의 충돌. 7일 아침 북한 상공에는 한랭 건조한 공기가 파고들며 새로운 고기압이 자리 잡는다. 그러나 남부 지방에는 여전히 아열대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 한반도는 양쪽 압력의 전쟁터로 변한다. 중부지방은 마치 폭격을 당하듯 정체된 선상 강수대의 무차별 폭우를 맞는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비의 양은 극단적으로 갈리며 예측 불가능한 기상 혼란이 벌어진다. 마지막 경고. 6일 밤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물폭탄, 직격탄. 7일 아침 강원 충청 정체전선이 불러온 끝없는 폭우. 서해의 뜨거운 바다 위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수증기. 모든 조건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하늘이 만든 재앙임을 증명한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 방심하지 말라. 29도의 바다는 아직 식지 않았다. 하늘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맑음의 함정 뒤 다시 찾아오는 폭격. 한반도 9월 초 숨고를 틈 없다. 잠시의 경호는 곧 더 큰 혼란의 전조일 뿐이다. 다가오는 8일 한반도는 맑은 하늘 아래 짧은 숨고르기를 하겠지만 그 순간에도 남쪽과 바다에서는 이미 새로운 폭풍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맑음, 그러나 위험한 평온. 8일 아침 중북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 하지만 이 맑음은 안전이 아니라 불안정의 시작이다.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뚝 떨어지며 짙은 안개가 곳곳에 깔릴 전망이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여전히 간헐적 비구름이 물려오며 열대야가 발목을 접는다. 양극화된 날씨. 아침 기온은 18, 25도, 낮 기온은 23, 31도. 수도권과 중부는 28도 이하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지만 남부와 제주에는 여전히 무더위와 소나기가 뒤섞인다. 서울은 27도,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남부와 충청에 소나기가 다시 들이닥친다. 9일 하늘이 다시 갈라진다. 평온은 길지 않다. 9일부터는 몽골 상공에 영하 20도의 강력한 한기가 자리 잡는다. 이 한기는 중국부로 내려와 한랭 건조 고기압을 잇따라 만들어내고 이동성 고기압의 잦은 통과로 한반도는 다시 긴장 속에 놓이게 된다. 항하이발 온대저기압 북동진. 동시에 항하이 부근에서는 또 다른 온대저기압이 태동한다. 이 저기압은 북동쪽으로 치고 올라와 9일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를 쏟아붓는다. 비록 예측 시점이 남아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그 패턴은 분명하다. 잠시 맑음 뒤 다시 폭우. 최종 경보. 8일 수도권은 평년 수준의 맑음, 그러나 남부와 제주엔 간헐적 소나기. 밤 충청 남부지방 폭우 재개. 9일
북쪽의 한기와 남쪽의 저기압 충돌, 또 다른 비구름 폭탄 도래. 이번 9월 한반도의 날씨는 맑음과 폭우라는 극단의 롤러코스터를 반복한다. 잠시의 평온은 방심의 덫이다. 하늘은 다시금 예고 없는 습격을 준비하고 있다. 9월 날씨의 반전 드라마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끝나지 않는 열대야의 귀신. 남해안과 제주에 들이온 열대야는 단순한 계절 장제가 아니다. 이는 여전히 한반도 주변 바다가 29도 이상 끓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바다가 뜨겁게 달궈진 한반도 주변은 언제든 태풍과 저기압을 강화시킬 폭발 연료를 품고 있다. 9월 이꼴 태풍의 진짜 계절. 사람들은 여름의 폭염과 장마가 끝나면 위험도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대 한반도를 항타했던 매미, 차바, 흰남노와 같은 괴물 태풍은 대부분 가을에 북상했다. 지금 북태평양 구기압은 서서히 수축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는 곧 태풍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진짜 테스트대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북쪽의 한기와 남쪽의 습기, 그 사이에 끼인 한반도. 북쪽, 몽골, 중국 내륙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한다. 남쪽, 태평양에서는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류가 북상한다. 이 두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장이 바로 한반도다. 그 충돌선 위에서 형성되는 것은 정체전선, 집중호우, 돌발성 폭풍뿐이다. 맑음 뒤에 오는 함정. 맑은 날은 방심을 부른다. 그러나 이번 9월 맑음은 결코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 공백을 저기압과 폭풍이 차지한다. 오늘 맑음은 내일 폭우의 서막일 뿐이다. 최종 경고. 하늘의 습격 2막. 8일 짧은 맑음 그러나 소나기의 불씨가 남는다. 9일 중국 내륙 저기압, 충청 남부지방 직격탄. 이후 태풍 통로 개방, 가을 태풍의 연쇄 북상 가명성 급등. 한반도는 이제 단순한 계절 전환기를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끝난 폭염의 여름에서 곧 시작되는 태풍의 가을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9월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이 준비한 재앙의 무대다.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아침 햇살의 따가움이 한풀 꺾이고 저녁에 불어오는 바람에는 제법 서늘한 기운이 묻어납니다. 마치 대지가 한여름의 긴 열기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는 듯합니다. 밤이 되면 시끄럽게 울어대던 풀벌레 소리도 이제는 요란했던 합창이 아니라 더 깊고 차분한 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온의 변화를 넘어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마치 가을이 성큼 문턱까지 다가와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름은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더위가 끈질기게 이 땅을 붙잡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 멀리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에서는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세력을 키워 남쪽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고, 동쪽 바다에서는 늦여름 태풍이 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대기는 마치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 습함과 건조함이 뒤섞이며 두 계절의 줄다리기가 조용하지만 매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섬세한 신호들을 함께 읽어내고 구름의 움직임과 바람의 방향 속에서 자연의 거대한 서사를 해석하며 이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쪽 바다에서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 그 결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5호 태풍 페이파는 규슈 동쪽 해상을 지나다가 마치 숙련된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피해가듯이 갑자기 핸들을 꺾는 것처럼 급격히 방향을 틀어 일본 시코쿠 지방에 상륙했습니다. 이는 태풍의 마지막 힘을 쏟아부은 극적인 최후의 행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태풍은 따뜻한 바다의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거대한 열기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육지에 상륙하는 순간 소중한 연료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이는 마치 달리던 자동차의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지면과의 마찰은
거대한 제동장치처럼 작용하여 회전하는 태풍의 힘을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마지막 방향 전환을 마친 후 태풍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늘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편서풍대에 올라탔습니다. 이 강한 서풍에 실려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도쿄 남쪽 해상을 지나는 무렵에는 그 맹렬했던 열대성 소용돌이의 특성을 완전히 잃고 평범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태풍 페이파는 짧았던 생을 공식적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의 기록을 보면 태풍 페이파는 9월 4일 15시에 열대성 폭풍으로 발생하여 9월 6일 새벽 3시야 소멸했습니다. 태풍으로서의 수명은 고작 36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짧지만 주변의 대기를 뒤흔들 만큼 무척이나 맹렬했던 생이었습니다. 태풍이 동쪽에서 맹위를 떨치는 동안 한반도의 날씨는 완전히 상반된 두 얼굴, 마치 야누스처럼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전라남도 완도군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늦저녁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여전히 남부지방을 덮어 숨막히는 듯한 후텁지근한 날씨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날 북동쪽 강원도의 웅장한 설악산 정상의 최고 기온은 고작 16.2도였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이미 맑고 서늘하여 마치 가을의 전형사가 다른 곳보다 먼저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산등성이를 스치는 바람은 이미 여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설악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뚜렷한 가을의 신호를 받은 곳일 겁니다. 이러한 기온차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새벽 우리나라 최남단에 가까운 제주도 서귀포시의 기상대에서는 최저 기온이 27.1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남단은 여전히 밤새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이 이 지역에서 아직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여름의 열기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높은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를 훨씬 더 올려 폭염주의보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서쪽으로 더 멀리 대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곳에선 앞으로 며칠간 한반도의 날씨를 좌우할 더 거대한 날씨의 드라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길고 두꺼운 비구름대가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흔히 보는 소나기 구름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기압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 구름의 근원지는 저 멀리 시베리아 부근에 중심을 둔 잘 발달한 온대 저기압입니다. 대륙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품은 이 저기압은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회전하며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동안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덩어리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덩어리가 만나는 경계선에서 러시아와 중국 대륙 그리고 북한을 거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한랭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엄청납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 이 저기압의 중심은 마치 전갈이 꼬리를 힘껏 구부린 듯한 매우 독특한 소용돌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현상을 스팅제트, 즉 독침제트라고 부릅니다. 이는 중심부에서 지상으로 내리꽂히는 매우 강하고 좁은 하강 기류로 파괴적인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기압 중심에서는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이 한랭전선을 경계로 북쪽은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공기, 남쪽은 따뜻하고 습한 해양성 공기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까지 우리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여전히 꽤 덥고 습하게 느낄 것입니다. 동쪽으로 밀려난 태풍 페이판의 잔해도 이 거대한 기압계에 편입되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한반도를 지배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이처럼 강력한 대륙성 저기압이 나타났다는 것은 일기도 위의 심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신호이며 계절의 교체를 단호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압 시스템의 영향 아래 다음 주 날씨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요일 9월 7일은 백로, 24절기 중 하나로 흰 이슬이라는 뜻의 절기입니다. 예로부터 이날은 밤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로 가을 기운이 완연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낮 동안의 햇살이 여전히 따가워 이 절기가 아직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랭전선이 천천히 남하하면서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를 뿌립니다. 월요일 9월 8일 강력했던 저기압은 동쪽으로 더 멀리 이동하고 그 뒤에 남은 한랭전선은 세력이 약해져 한반도 남쪽의 정체전선 형태로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 장마전선입니다. 여름 장마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며칠간 남부지방의 날씨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장마전선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기를 반복하며 마치 잠시 몸을 숨기고 다시 활동할 기회를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화요일 9월 9일 정체전선 위에서 따뜻한 남서풍과 북동풍이 만나면서 새로운 소규모 저기압이 발생하겠습니다. 이 저기압은 전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며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통과하겠고 이 지역에 제법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의 중기 예보에 따르면 유럽 중기 예보 모델과 미국 GSF 모델 모두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큰 흐름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화요일 9월 9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예보지도 위에 우산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수도권은 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비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가뭄으로 비가 절실한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방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없을 수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기상 상황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시각각 변하므로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을 살펴보면 다음 주 낮 기온은 30도 안팎일 것으로 보이며 밤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평년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이지만 길고 무더웠던 열대야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혹독했던 7월과 8월의 폭염에 비하면 날씨가 한결 견디기 수월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서두르지 않지만 매우 단호하고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는 마치 대청소처럼 여름의 마지막 흔적들을 씻어내고 우리에게 가을 특유의 높고 푸른 하늘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자연의 불변하는 법칙이자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결코 어기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며 옷장 속 얇은 겉옷을 꺼내 준비하고 다가올 온화하고 풍요로운 가을 날들을 즐기면 됩니다. 새로운 한 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